아시아인처럼 생겼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죠. 인도인도 아시아인입니다. 필리핀인도 아시아인입니다. 카자흐스탄인도 아시아인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도 아시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의 얼굴로 묶일 수 있을까요?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아시아인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중국,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계 얼굴이 먼저 연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내 방글라데시 같은 남아시아계 사람이 더 전형적인 아시아인으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미국인과 영국인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미국인은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을 더 전형적인 아시아인으로 평가한 반면 영국인은 남아시아인을 더 전형적인 아시아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나라의 이주 역사와 인구 구성, 사회적 친숙도가 서로 다른 아시아인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얼굴인데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으로 보이고 영국에서는 덜 아시아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회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시아인은 하나의 얼굴로 상상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인만 아시아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북아시아인이 가짜 아시아인인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하나의 인종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지리적 범주입니다. 수많은 국가와 민족, 언어, 종교, 피부색, 이주 역사를 하나의 대륙 이름으로 묶은 것입니다. 미국의 최신 연방 인종 민족 분류 기준에서도 에이시어는 중앙 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기원을 둔 사람을 포괄합니다.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한국계, 일본계 등이 모두 같은 행정,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행정 서류에 하나의 칸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인도인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일본인과 필리핀인은 식민지 경험이 다릅니다.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같은 국가 안에서도 지역과 민족에 따라 매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복잡한 현실을 싫어 합니다.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단순한 이미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 위의 거대한 대륙은 어느 순간 하나의 얼굴로 압축됩니다. 검은 직모, 밝거나 노란빛으로 상상되는 피부, 특정한 눈매,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을 뒤섞은 문화적 이미지.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대중문화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아시안 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시아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가 가장 자주 보아온 일부 아시아인의 얼굴입니다. 에이시언 아메리컨, 즉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말도 아주 오래된 자연적 분류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1968년 미국에서 정치적 연대를 위해 등장했습니다. 유시 버클리의 학생운동가 유지 이치오카와 에마기는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 등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적 이름 아래 묶기 위해 에이시언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나 널리 사용되던 오리엔털, 즉 동양인이라는 외부의 명칭을 거부하고 차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자기 명명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자료는 이 명칭이 여러 아시아계 집단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아계라는 범주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미국 사회가 우리를 외부인으로 취급하니 함께 대응하자. 이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우산이 대중문화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대의 이름이 외모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중문화에서는 왜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얼굴이 아시아인의 기본값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 접촉과 반복 노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본 사례를 그 집단의 전형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사회는 오랜 기간 중국계 이민자와 접촉했고 일본과는 전쟁을 치렀으며
이후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냉전 질서를 경험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의 외교전쟁, 무역과 대중문화 속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사회에서 에이시언이라는 단어는 거대한 대륙 전체보다 가장 자주 노출된 일부 집단의 이미지와 결합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식민 지배와 이주의 역사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계 인구가 더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에이시언이라고 말하면 남아시아계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비교 연구도 각 국가의 이주 역사와 사회적 규모가 서로 다른 아시아인 원형을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시아인처럼 생겼다 하는 판단은 객관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사회가 어떤 사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는지에 관한 기억입니다. 미국인의 아시아인과 영국인의 아시아인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이 생물학적으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인의 전형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화와 광고는 복잡한 설명보다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좋아합니다. 등장인물 한 명을 몇 초 안에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외모에 특정한 소품과 성격을 붙입니다. 무술, 젓가락, 엄격한 부모, 수학을 잘하는 학생, 말수가 적은 기술자, 이국적인 여성, 영어에 억양이 있는 외국인, 서로 다른 국가와 역사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캐릭터 세트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동아시아계 배우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동아시아계 인물도 오랫동안 서구 대중문화에서 부족하게 재현되었고 등장하더라도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부 동아시아계 인물이 아시아 전체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중국계 캐릭터가 중국인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인까지 포함한 아시아인 전체의 대표처럼 소비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미디어 업계 조사에서도 아시아 태평양계 내부의 재현 상황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 동아시아계 재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8.9%였지만 남아시아계는 58.1%, 동남아시아계는 35.9%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동남아시아계 창작자와 이야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통계는 이들을 모두 에이시언 한 칸에 넣습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는 미국의 심리학 연구와 대기업 다양성 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아시아계 집단을 하나로 합치는 관행이 매우 흔하며 이 때문에 집단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가려진다고 지적합니다. 화면에서도 하나, 통계에서도 하나, 광고에서도 하나. 이런 반복 속에서 아시아는 대륙이 아니라 캐릭터가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시아 출신인데도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정말 아시아인이야? 인도도 아시아야? 필리핀 사람은 아시아인보다 라틴계에 가깝지 않아? 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인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지리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아시아인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갈색 피부의 아시아인도 보여달라. 무슬림 아시아인, 힌두교도 아시아인, 다양한 동남아시아인도 아시아인이다. 이 문제 제기는 정당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남아시아인이 미국에서는 덜 전형적인 아시아인으로 평가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훨씬 더 전형적인 아시아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누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가는 얼굴 자체보다 그 사회의 이주 역사와 친숙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동북아시아의 일부 얼굴로만 상상하면 많은 아시아인이 범주 밖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배제에 대한 비판이 또 다른 배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때때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동북아시아인들은 아시아 전체를 독점한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백인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다. 피부가 밝은 동북아시아인은 진짜 아시아인이 아니다.
너희는 백인이 되고 싶어하는 가짜 아시아인이다. 소외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존 편견을 반대 방향으로 반복합니다. 서구 대중문화가 동북아시아인만 진짜 아시아인이라고 상상했다고 해서 이제 동북아시아인은 가짜 아시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서구의 인종 분류나 할리우드의 캐스팅 구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인다는 것이 곧 제대로 이해되거나 차별받지 않거나 백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지금도 영원한 외국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경험합니다. 2023년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52%가 일상에서 외국인처럼 취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자신의 고향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계 응답자 중에는 상대가 자신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가정한 경험을 보고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동북아시아인은 화면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개인이 아니라 영원한 외국인, 수학 천재, 무술가, 순종적인 여성, 무표정한 기술자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대표성이 아닙니다. 가시성과 권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집단은 고정관념 속에서 지나치게 잘 보일 수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동북아시아계 배우를 화면에서 빼고 그 자리를 다른 아시아계 배우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를 넓히는 것입니다. 한국계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계, 필리핀계, 인도계, 파키스탄계, 중앙아시아계 인물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아인 캐릭터만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일 수 있고, 연인일 수 있고, 정치인일 수 있고, 평범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작품에도 등장하고, 정체성과 무관한 작품에도 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조금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을 말하고 있다면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동아시아를 말하고 있다면 동아시아라고 말하고, 아시아 전체를 말한다면 그 안의 차이를 의식해야 합니다. 아시아인은 원래 이런 얼굴이다 라는 말보다 내가 살아온 사회에서는 이런 얼굴을 아시아인으로 자주 보아왔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전자는 자연의 법칙처럼 들립니다. 후자는 나의 경험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인이 하나의 얼굴로 상상되는 이유는 대중문화와 이주 역사, 행정 분류가 거대한 대륙의 다양성을 가장 익숙한 몇 개의 얼굴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아시아계 얼굴이 더 전형적인 아시아인처럼 보이고 영국에서는 남아시아계 얼굴이 더 전형적으로 보입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얼굴은 생물학적 정답이 아닙니다. 사회가 반복해서 학습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두 문장을 동시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인만 아시아인은 아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인도 분명히 아시아인이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배제 경험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인을 가짜 아시아인이나 백인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 대표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아인은 꼭 이렇게 생겼나? 아니요. 아시아인은 원래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얼굴만 보도록 배워왔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